네, 두 번째 시간 용익물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자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자,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네, 다시 또 원위치 했네요. 자, 용익물건 들어갑니다. 용익물건. 자, 여러분들 손가락 어떻게 손가락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지상 지역 전세권, 점소, 지지전, 유질적.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소유권 공부했고요. 자, 이제는 이제 용익물건 들어갑니다. 사용 수익. 그러니까 소유권에서 사용, 그 다음에 수익, 처분, 권능이 있을 때 이 사용 수익권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물건이다? 용익물건. 세 가지 테마입니다. 지, 전이에요. 네, 근데 용익물건은 기본적으로 자 물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으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뭐다? 등기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용익물건은 서로 약속만 가지고 안 되고요. 반드시 가서 뭐 된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다? 물건이니까. 용익물건이니까. 그 나중에 이제 비교할 때 이 물건의 비교는 사실은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은 물건 형태도 있고요. 채권 형태도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용익물건의 이 지상권하고 비교되는 것이 채권 형태의 임대차가 있어요. 임대차. 그래서 토지 임차권. 이렇게 또 비교할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여기 또 전세권하고, 네. 전세권 방법도 있고, 다시 또 임차권. 이런 방식을 가지고 빌려 쓸 수 있다 이야기예요. 네, 바로 안 들어갔어요. 자, 타인 부동산 이용하는 방법은 물건 형태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채권 형태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물건과 채권의 차이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물건과 채권. 네, 설명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두 가지 방식을 기억하고 첫 번째 거 하자는 얘기예요. 지상권을 하자는 얘기.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은 도대체 뭔가 봤더니 지상권. 자, 볼게요. 지상권은 일단 토지가 있어야 되겠죠. 타인 토지입니다. 네, 갑의 것입니다. 갑의 것. 자, 갑에 여기 일필지가 있다 봅시다. 일필지가. 네, 을이 와서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지상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방법은 여기서는 지상권 있고 전세권 있고 임차권.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방식이 다 돼요. 이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그 다음에 임차권. 당연히 토지 임차권이 되겠죠. 셋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걸 선택했다는 지상권. 그러면 주인은 지상권 설정자라는 명칭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권 설정자. 그러면 지상권을 취득한 을은 지상권 취득자. 그래서 지상권자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을은 토지 사용권을 얻었다 이야기예요. 토지 사용권을 얻었다는 얘기죠. 이 토지 사용권인데 이 토지 사용 형태는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물건 형태로 빌려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을의 목적이 뭘까요? 네, 여기다가 건물을 뭐 하거나, 네, 건물 짓기 위해서, 신축하기 위해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다가 공작물을 설치한다.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네 토지 빌려서 여기다 나무 좀 심자. 네, 수목을 뭐 하기 위해서
식재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죠? 자, 이런 소유 목적을 해가지고 타인 토지 사용하는 권리가 바로 무슨 권이다? 지상권이다. 그런 얘기.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가 비교되죠? 자, 먼저 그러면 이 토지.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이 토지가 타인 토지죠? 그죠? 누구 입장에서는? 을 입장에서는. 그럼 타인 토지 빌렸을 때 타인 토지 전부 빌렸을 수도 있고요. 또 일부 빌렸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야기죠. 그래서 타인 토지 전부 일부 빌렸을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등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일부 빌렸을 때는 도면을 첨부해서 등기하면 된다 이야기예요. 타인 토지 전부 또는 일부 빌렸을 때 가서 무슨 사항이 된다? 등기사항입니다. 물권 형태이기 때문에 등기됩니다. 그리고 이 지상권 효력은 자, 토지가 있으면, 지표가 있으면 이 지상권 효력은 지표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자, 위에 상에도 미치고 하에도 미친다는 얘기죠. 지상권 효력은 지표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자, 지상, 지하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게 타인 토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지상권자는 이 건물, 공작물, 수목 있죠. 요거 건물, 공작물, 수목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선택해 보세요. 이걸 지상물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부속물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지상물인지 부속물인지 구별하셔야 돼요. 네, 이때는 부속물이 아니고 뭐다? 지상물이 되겠죠. 그럼 을의 목적은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 이야기죠.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예요. 을이 첫 번째 토지 사용권을 뭐해서 취득해서 그 다음 코스가 뭐겠어요? 여기다가 지상물, 무슨 물? 건물 짓거나 공작물 설치하거나 나무 심거나 이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 이야기예요. 됐죠? 이게 두 번째 얘기고요. 그러면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토지 사용하는데 과연 토지 사용료, 자, 이 토지 사용료를 줄임말이 뭐냐면 여기 지자하고요. 그 다음에 료예요, 여기. 이걸 고친 말이 뭐다? 지료라고 해요, 지료. 네. 토지 사용료, 지료 지급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서 조문에서 지료 지급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료 지급이 없죠. 172페이지에 279조.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법조문에 지료 지급하고 란 문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문구가 없기 때문에 지료 지급은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료 지급은 요소가 아니다. 이 말은 지상권은 반드시 유상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유상도 좋고 무상도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교할 때 나중에 여기 가시면 여기 지상권은 지료 지급의 요소가 아닌데, 여기 임차권하고 전세권은 반드시 여기는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고 여기는 차임을 지급해야 돼요. 지상권에서는 지료라는 말을 쓰고 임차권에서는 차임이란 말을 쓰고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지상권은 지료 지급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유상, 무상 다 가능하다. 근데 차임 지급해야 되니까 반드시 유상, 이것도 반드시 유상, 뭐 그런 뜻이에요. 토지 사용료는 반드시 지급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유상무상 모두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대가를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치료 지급해야 되겠죠. 유상이면. 그죠? 근데 만약에 치료 약속해놓고 만약에 혹시 나중에 2년분, 치료 지급이 2년분에 달하게 되면 이건 약속 위반이기 때문에 주인이 나가라. 주인이 소멸 청구가 들어와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 뭐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지상권은 뭐다? 물건이다라는 얘기, 물건. 자, 물건 뜻이 뭘까요? 물건 뜻이. 물건 뜻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자, 갑의 토지죠? 갑의 주인의 토지를 뭐 한다? 네, 직접 지배한다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이건 등기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네, 지상권에서 네, 갑의 토지를 직접 지배한다고 돼 있으니 이제 여기서 볼게요. 수선 유지는 누가 해야 될까요? 수선 유지는 네, 직접 지배하는 을이 해야 될까요? 주인이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주인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주인은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 뭐다? 소극적 의무가 있습니다. 소극적. 그래서 수선 유지는 주인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지상권자. 이 수선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필요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비 상한은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물건의 특징. 그러면 또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양도성이 보장돼야 되겠죠. 따라서 지상권을 양도할 때 네? 주인의 동의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동의 필요가 없다 이야기예요. 동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등기를 했으니까 네, 누가 오더라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그죠? 대항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갑, 을 있고 소유권 있고 지상권 등기돼 있고 혹시 토지 소유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병이. 소유권 등기 들어오더라도 이 지상권 등기가 새로운 소유자 등기보다 빠르니까 이자한테 대항할 수 있잖아요. 쫓겨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다? 물건 뜻이에요. 물건. 그래서 수선 유지는 주인이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할 때는 주인 동의 받을 이유가 없고 혹시 주인이 바뀌더라도 등기가 먼저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 정도에서 얘기합시다. 끝내고요. 지상권의 맛만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상권은 약정 지상권이죠. 그러니까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합의해서 가서 등기 치는 거죠. 이게 보통 말하는 무슨 지상권이에요? 약정 지상권이에요. 약속 정한 거죠. 근데 뭐 한 적이 없다. 이런 적이 없어요. 약정한 적이 없어요. 근데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네, 무슨 규정에서 법률 규정에서 네, 지상권을 인정하겠다. 법정 지상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포인트가 이게 뭐냐면요. 법정 지상권은 요거 다른 거 없어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지상권을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뭐가 있는가 봤더니 책자에는 지금 세 가지가 적혀있어요. 세 가지. 법정 지상권.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 이야기. 건물. 그래서 건물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건물 전세권. 자, 전세권 설정받은 을이되거든요. 자, 명칭 기억하세요. 갑은 전세권 설정자가 되고, 을은 전세권자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다가 이 토지가 팔렸다 이야기의 병한테 매매가 됐어요. 자, 매매됐을 때 이 병을 좀 멋있게 표현한 말이 특정 승계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았다. 건물 전세권 설정된 상태에서 같았죠. 그러다가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네, 법정 지상권은 누가 취득할까? 네,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한다. 따라서 갑은 건물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이 네, 여기 바로 네, 305조에서 나타나는 전세권과 관련된 법정 지상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가 저당권 인정되는 법정 지상권입니다. 요거는 토지 위에 뭐가 있었다? 건물이 있었다. 이야기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을 때, 네, 토지 소유자 갑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당권 토지가 실행돼서 보통 경매로 넘어가요. 자, 경매로 넘어가 가지고 네,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병으로. 건물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러면 같았기 때문에 이 건물 철거할 필요 없이 갑은 토지 사용권, 네, 법정 지상권을 자동적으로 취득한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 두 가지는 조문이 있어요. 366조. 그러니까 이건 조문에서 확인되는 법정 지상권. 조문. 자, 그런데 조문과 관계없이 비슷한 경우가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 그죠? 혹시 토지를 매매를 합니다. 토지만 파는 거예요. 토지만. 자, 토지를 매매할 때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었다면, 건물 철거 특약이 없었다면 계속 건물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을로 바뀌고 건물 갑이 있으면 네, 건물 철거 특약 없으니까 당연히 건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례에서 확인되는 거고, 요 두 가지는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 종류가 지금 여기서는 세 가지로 나눴지만 크게 본다면 법률 법지와 관습 법지,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여기다가 한번 붙여 드릴게요. 자, 187조에다가 붙여 볼게요. 네, 상소형. 네, 경기사로. 자, 상은 상속이었고요. 수는 공용징수였었고요. 형은 형성 판결이었고요. 경은 경매입니다. 기타가 있죠. 그래서 이 기타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법정 지상권도 이 기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법률에서 인정되는 무슨 지상권. 네,
법정 지상권 취득도 자동 취득일까 등기 취득일까? 네, 이것도 자동 취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률 나온 것이 지금 305조 하고 366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는 거죠. 요거는 조문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고 판례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요. 특히 뭘 갖고 내느냐, 주로 내는 것은 요거 저당권 관련된 법정 지상권이 포인트야. 요거는 건물 전세권 관련된 법정 지상권.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요게 주로 테마고, 요거 이제 판례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요 366조 요거는 꼭 추천드립니다. 일단 표시해 두세요. 저당권 관련된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자동 취득일까 등기 취득일까 하는 얘기죠. 네. 요거는 전부 다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 취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법정 지상권 이야기를 설명드린 겁니다. 관습법지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이란 말이 있네요. 분묘기지권. 네. 이거랑 같이 설명드리면 딱 좋아요. 무슨 기지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자, 뭐 이런 경우에요. 혹시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토지에다가 자기가 여기다가 묘를 설치했다가 토지를 매매하면서 묘를 갖다 다른 곳으로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었다. 이장 특약이 없으면 이 갑은 무덤을 계속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갑 토지가 있는데 갑 토지에다가 아예 허락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묘를 설치한 경우가 있다 이야기예요. 의리. 그죠? 관계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의 토지에다가 여기다가 의리 묘를 설치해 가지고 의리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 그러면 이 분묘기지권 취득한 경우에는 공시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가 이미 모형으로 공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분묘기지권 취득은 요거는 하나 참고할 것이 자주점유가 아니고 뭐다? 타주예요. 타주. 이 묘에 대한 소유권은 있어도 이 토지 사용권은 뭐다? 자주가 아니고 뭐다? 타주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것도 하나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권 갑니다. 지역권. 지역권 어디서 공부했었죠? 지역권? 네. 맹지사서 통행 방법 할 때 설명을 드렸었어요. 맹지사서. 자, 기억 안 나세요? 자, 토지가 있었다. 토지가 이 중간에 사방이 막혀 있는 토지. 그죠? 자, 방법은 서로 협의해 본다. 반대로 적어 놓을게요. 협의할 때는 용익물권 들어간다. 자, 그럼 어떤 경우 있을까요? 요 토지가 뭐냐면 자기 토지. 그 다음에 타인 토지입니다. 요건 무슨 토지예요? 네. 타인 토지. 그러니까 요건 갑거, 요건 을거입니다. 그래서 막혔으니까 이 길 좀 터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타인 토지 여기에다가 뭘 설정했어요? 네, 지역권 설정했다는 얘기죠. 지역권 설정했다 이야기.
그러니까 지역권 나오면 타인 토지, 자기 토지 밑에다가 지역권 쓰면 딱 좋아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 협의가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법원으로 가서 길 좀 내달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쓰는 단어가 뭐였었어요? 상린관계. 제목이 뭐였더라요? 제목이 뭐였었어요? 제목을 기억하세요. 우리 수험생들의 특징, 제목은 없어요. 내용만 쪼각쪼각 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쪼개집니다. 제목을 잘 관리하세요. 주의 토지 통행권. 그럼 요거는 합의한 적이 없고 등기사항이 아니죠. 그죠? 용익물권은 뭐라고요? 네, 등기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토지 뭐를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에다가 설정 들어갔죠? 그럼 자기 토지 편익이 뭐예요? 편익이. 그죠? 통행이네? 통행 지역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권 나오면 비교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인여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여권.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관리하시면 좋아요. 네, 어차피 지역권도 타인 토지가 있고요. 인여권도 타인 토지가 있어요. 근데 편익을 받는 게 뭐냐 하는 얘기예요. 편익을 받는 게 뭐냐. 그래서 이쪽은 사람 인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사람 편익이고, 여긴 지자가 나오니까 지.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토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기억하면 딱 좋아요. 지역권은 인여권, 지역권 하면 딱 좋습니다. 네, 그래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질이 뭐가 나올까 봤더니, 자, 용어 익힙니다. 자, 지역권을 요청한 토지가 여기죠. 요청했죠. 그래서 자기 토지를 뭐라 한다? 요역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을 승낙한 토지죠. 타인 토지는 승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 한다? 고쳐서 승역지.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요역지는, 네, 요역지는 일필지 전부를 위해서 들어가요. 전부. 일필지 일부를 위한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타인 토지에다가 이 지역권 설정할 때는 타인 토지는, 네, 일필지 전부도 가능하고 일필지 일부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권 할 때는 이 요역지라는 명칭과 승역지 명칭을 정확하게 기본 개념이 잡혀 있어야지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이 뭐냐면 요역지하고 지역권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 요역지를 갖다가 주로 보고 이 지역권을 종으로 보자 이야기예요. 어차피 자기 토지 편익을 해서 한 거니까. 자, 주종관계 있을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자, 주가 뭐죠? 자기 토지. 종이 뭐죠? 네? 지역권. 지역권이에요. 자, 첫 번째는 주가 가면, 네, 종 데리고 간다는 거죠. 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있고요. 네, 6살 먹은 동생이 있어요. 네, 주가 밖에 나가면 동생 손잡고 가야 되겠죠. 요걸 우리가 수반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데리고 간다. 자, 어느 날 형이 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네. 그러면 갈 때 동생 데려갈까 안 데려갈까? 에? 동생 데려갈까 안 데려갈까? 야, 오지 말어. 너는 아웃이야. 주 갈 때 보통 동생 데려가는데 어떤 날은 동생 팽개칠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수반성 배제 특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배제 특약은 뭐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자, 어느 날 보니까 형은 계속 혼자 컴퓨터 게임하고 동생은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심심해. 자, 동생 종이 독립해서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줄을 두고 종을 독립해서 양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역권에는 이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주정관계 있는 거. 이 세 가지 성질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잊어먹어도 지역권에 세 가지. 형이 나갈 때 동생 손잡고 가요. 어떤 날은 또르치고 혼자만 갈 수, 주만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줄을 두고 종만 독립해서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 지역권에 의하고 그 성질을 잘 좀 기억하세요. 요역지, 승역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가볼까요? 전세권. 네, 전세권 여기다 한번 다시 또 지우고 들어갈게요. 자, 전세권. 자, 그럼 보시면 전세권 하기 전에 한번 들어가기 전에 여기 부동산이겠죠. 토지 같은 경우는 지상권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전세권하고 이제 임차권 비교할 때 이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사항이에요. 임차권은 등기가 안 돼도 좋아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미등기 전세란 말로 해요. 현실적으로 등기 안 해주거든요. 이 미등기 전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편 물건의 전세권은 효력이 없어요. 무효예요. 그러나 3편 채권 임대차로 유효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미등기 전세는 2편 물건 전세권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3편 채권 임차권으로 유효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걸 무효 행위의 뭐다? 유효로 전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효 행위의 전환. 이렇게 또 멋있게 도 표현해 봅니다. 자, 전세권 가볼게요. 전세권은 타인 부동산부터 시작합니다. 타인의 부동산이 있다. 자, 그러면 타인 부동산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다 이야기예요. 이 타인이 누군가 봤더니 갑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갑. 그러면 타인의 부동산이 있다 이야기. 타인의 부동산, 그죠? 근데 부동산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죠. 그러면 갑은 타이틀 명칭이 전세권 뭐가 되고요? 설정자가 돼. 타인입니다. 을 빌려 쓰는 자는 전세권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세권은요, 무슨 전세권도 있고요. 네, 토지 전세권도 있고요. 건물 전세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지상권은 토지만 되고 토지, 지지. 전세권은 토지도 있지만 건물도 양쪽 다 들어갈 수 있고 임차권도 토지, 건물 다 돼요. 자, 토지 전세권만 있는 거 아니고 건물 다 됩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특징은 여기는 포인트가 뭐냐면 타인 부동산이 있는데 전세금을 지급하고란 말이 꼭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전세금 지급하고. 그죠? 자, 타인 부동산을 빌렸습니다. 그럼 여기 전세금 지급이 됐으니까 여긴 반드시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무상은 안 되고 전세권은 반드시 뭐로 간다? 유상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유상의 지상권, 전세권이죠. 그 다음에 이 전세금 지급했으면 생각해 보세요. 전세금 지급하고 플러스 가서 등기해야 되겠죠. 그죠? 전세금 지급하고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등기부에 이 전세금이 기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등기에서 하다가 이제 기간이 끝났어요. 기간이 뭐였다고? 만료가 됐을 때 혹시 if 만약에 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면 전세금 반환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받아 나갈 수 있는 길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발이 전세금 지급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안 주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세권자한테요, 경매권을 준다는 겁니다. 경매할 권리를 준다. 그 다음에 경매한 다음에 경락대금에서 돈 받아갈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 지상권에서는 지료 혹시 지급하더라도 이건 돌려받을 것이 아니니까 지상권자가 경매권 우선 변제 이런 거 인정하면 안 되죠. 임차인도 차임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게 아니니까 경매권 우선 변제권 이런 거 인정할 수 없어요. 근데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지급했다가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네,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을 준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전세권에서는 일단 빌려 쓰는 거니까 타인 부동산을 이용하는 거니까 일종의 당연히 용익 물건이죠. 사용 수익하는 거니까 물건. 근데 이 기간 끝나고 나면 이렇게 경매권 우선 변제권을 주는 이런 것들은 요거는 일종의 담보 물건의 성질도 주는 거예요. 담보권자들은 특히 담보 물건에 이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은행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은행은 부동산 담보 저당권 갖고 있다가 네, 그 채무자가 안 갚으면 경매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권은 이중 스파이다. 전세권은 뭐라고요? 이중 스파예요. 양다리 걸쳤다 이야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속해 있다가 기간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담보 물건 성질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물건 성질? 용익 물건과 무슨 물건? 담보 물건 성질을 같이 잡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책자 보시면은 175페이지 보시면은 그 노란색에 용익 물건과 또 한편으로는 뭐다? 담보 물건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법적 성질 보시게 되면 전세권 목적은 타인 부동산,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요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소예요. 그래서 반드시 유상. 그 다음에 등기사항이고 만료가 되면 거기 밑에 보시면 담보 물건 성질도 갖고 있다고 돼 있어요. 자, 요런 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전세권에서 이제 뭐 거기 보니까 뭐 존속기간 볼까요? 존속기간은 어떻게 될까? 네, 존속기간 보니까 당사자 약속을 정했을 때 뭐 했을 때? 약속을 정했을 때 네, 최장기도 있고 최단기도 있다 이야기예요. 최장기 네, 일정 기간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 전세권도 되고 건물 전세권 모두 인정됩니다.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넘으면 10년으로 단축합니다. 그 다음에 최단기가 있어요. 근데 이 최단존속 기간은 토지 전세권에는 없고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준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단축하면 1년으로까지 뭐한다? 연장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약정하지 않으면 둘 다 갑도, 주인도, 을도 소멸 통고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갑도 이쪽 저쪽 소멸 통고할 수 있어요. 누가 했든지 간에 6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뭐한다? 돼지꼴이 소멸한다. 그래서 약정 있을 때 없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갱신하는 거 있겠죠? 갱신. 그러면 갱신도 서로 약정에서 하는 갱신이 있어요. 갱신하게 되면 역시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법정갱신이 포인트야.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법정갱신. 자, 법정갱신은 사유가 있어요. 자, 사유는 6월부터 기간 종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주인께서 아무런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6월부터 1월까지 주인이 말이 없어요. 나가라 마라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 계약과 그죠?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뭐가 된다? 갱신이 됩니다. 자, 이때 기간만큼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가요. 자, 그 다음에 약정이 없다 하면 이때 특징 갑이든 을이든 이쪽 저쪽 소멸 통고할 수 있다. 통고가 도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법정갱신을 잘 기억해 두세요. 기간만큼은 약정이 없어서 이쪽 저쪽 통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정갱신은 토지 전세권에는 없고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자꾸 법정갱신이 자꾸 거론되니까 법정갱신은 체킹해 두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정갱신 전세권은 요 정도까지 하면 되겠네요. 자세한 것들은 또 나중에 또 기본서에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용의물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